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모형은 버텍스에서 발매한 오리지널 모형 오빗 걸즈의 피오나 풀문입니다. 오빗 걸즈는 타카미네 나다레의 일러스트로 미소녀와 메카닉을 적절하게 융합하여 디자인되었는데요. 오리지널 시리즈지만 나름의 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 있는 관습인지 뭔지는 몰라도 올림픽처럼 주기적으로 토너먼트를 하는데 그 토너먼트에 참가시키기 위해 행성별로 한 명의 대표자, 그것도 소녀를 뽑아서 달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시킨다는 배경이 있고, 이 모형은 그 대회에 참가하는 주인공 피오나의 모습을 모형화한 것입니다. 가격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인데도 이런 무지막지한 가격으로 예약을 시작하였고, 버텍스에서는 이미 엘프마을이라는 시리즈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빗 걸즈는 시리즈화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를 보여주는 단발성 제품일 것 같다고 저는 추측했었는데요. 최근 시리즈 2탄인 아카네 히나츠가 제작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걸 보면 아마도 엘프마을처럼 시리즈로 진행되면서 버텍스의 최고급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제 취향이라서 반드시 시리즈로 모을 것 같은데 지갑이 버티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럼 오빗 걸즈의 피오나 풀문 개봉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해보면 피규어 치고는 정말 많은 파츠가 있어서 한번 놀랐고,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을 정도로 간결한 매뉴얼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매뉴얼이 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조립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어서 한번 해보면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궤도 소녀라는 컨셉이라서 그런 걸까요? 가볍게 떠있는, 마치 우주를 유영하는 듯한 이미지로 보이면서 미소녀의 중무장을 걸쳐놓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요시하는 조형, 채색, 역동감 모든 부분에서 완성도가 매우 높은 피규어로 느껴져 무조건 명예의 전당으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까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살펴보면 굉장히 넓은 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플레이트의 표면은 짙은 녹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그 위에 캐릭터의 아이콘인 토끼 엠블럼, 그리고 궤도 유닛의 모델명과 이름이 흰색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큰 면적의 나름의 디테일을 꽉 눌러 담은 베이스였습니다. 이제 피오나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피오나의 복장은 두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궤도 슈츠라는 몸에 밀착된 하이레그 형식의 복장, 그리고 팔다리와 허리 뒤에 달린 궤도 유닛이라는 거대한 장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흰색을 베이스로 메탈릭 도색과 마킹, 그리고 클리어 소재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었고, 그 생김새 또한 굉장히 독특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오빗 배틀 토너먼트의 무대가 달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궤도 유닛은 지상에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우주나 공중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보입니다. 궤도 유닛을 좀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면 다리 유닛에는 정강이를 보호해줄 수 있게 앞쪽으로 크게 프로텍터가 달려있고, 발등 부분의 클리어 파츠로 내부가 보이게끔 디자인되어 있으며 내부는 메탈릭 도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검은 띠로 둘러놨는데 디자인은 멋져 보였지만 만져보고 느낀 소감은 결합 시 파손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팔의 유닛은 매우 큰 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커다란 손가락 관절은 여러 개의 마디로 사람의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면서, 손등에는 발등처럼 클리어로 꾸며진 파츠가 있는데 이름은 너클 가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리 쪽과 동일하게 메탈릭으로 마감이 된 내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은 에네르기 소드 58이라는 명칭으로
검신과 검날이 통째로 클리어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 모 건담의 GN 소드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설정상 전신에 있는 녹색으로 표현된 모든 클리어 파츠는 플래닛 포스라는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설정이 있고, 검의 길이가 덩치에 비해 짧아 보이기 때문에 전투를 하게 된다면 길게 연장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허리 뒤에 달린 등부 유닛은 검과 동일한 클리어 재질로 꼬리 날개를 표현해 주었고, 팔다리에 달린 클리어 파츠와 동일한 형태로 된 장비가 달려있는데 이것은 부스터 유닛이라고 하며 좌우 회전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상으로는 움직일 것 같은 가동 포인트도 여러 군데 보여서 설정상 등 유닛은 다양하게 가동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궤도 유닛을 떼어내고 피오나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장이 어떠한 기능으로 맨살을 보호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초기 설정에서는 맨살이 보이지 않는 전신이 일체형인 보디슈트의 느낌을 주었었는데 수정 과정을 통해 지금의 맨살이 보이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허벅지까지만 올라와 있는 다리와 하이레그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는 외형은 제가 바니걸을 좋아했다는 걸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발은 메탈릭 도색이 된 하이힐, 그리고 허벅지까지 올려입은 복장은 몸에 밀착되어 종아리와 무릎의 형태를 확실하게 볼 수 있고, 피부에 눌린 표현과 노출된 엉덩이의 조형 역시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상체는 하이레그 스타일로 유광 클리어로 마감된 연녹색 몸체와 등이 다 파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벨트의 표현이나 검은 옷감의 주름 표현, 그리고 클리어 내부에 녹색 메탈릭으로 표현된 띠가 보이면서 어마무시한 정보량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궤도 유닛들과 마찬가지로 몸체에 있는 녹색 부분 역시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되면 녹색 부분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뻔하다면 뻔한 설정이지만 재미있는 설정이죠. 허리 뒤에는 동글동글한 토끼의 꼬리처럼 디자인된 기계장치가 보이는데 이는 설정상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플래닛 리액터라는 에너지 발생 장치로 궤도 유닛을 장착해도 같은 위치에 존재하며, 이 장치는 진보된 과학기술로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에너지가 무한이면 승부가 안 나니까 참가자 전원이 매우 제한된 기능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이 팔을 살펴보면 팔목에 있는 골드 색상의 장치는 설정상 궤도 유닛과 연결되는 장치라고 하며 전체적으로 반반 느낌이 나는 외형으로 팔 바깥쪽을 옷감이 덮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옷감의 디테일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이고, 메탈릭 그린으로 표현된 손톱과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면서 손가락의 표현도 정말 좋습니다. 가슴을 두르고 있는 금속의 프레임은 메탈릭 도색으로 포인트가 되면서 마치 가슴을 받쳐주는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피오나의 찌찌는 정말 큰 로켓 가슴인데요. 제가 이 모형을 보자마자 예약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엄청난 찌찌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향성 아주 마음에 듭니다. 헤드 조형을 살펴보면 머리 위에 달린 토끼 귀의 형상을 한 기계장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이는 귀 센서라는 이름으로 실제 토끼가 귀를 통해 주위 환경 정보를 습득하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역시나 다른 궤도 유닛들처럼 클리어 소재가 사용되어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자유롭게 흩날리는 금발의 머리카락이 등까지 오는 길이로 머리 끝으로 갈수록 파스텔 톤으로 바뀌면서 음영 표현과 하이라이트 표현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일러스트를 그린 타카미네 나다레는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자신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금발을 주인공 캐릭터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프로젝트 노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눈썹의 표현은 많은 색상이 들어가 있어 가까이에서 봤을 때 더욱 많은 정보량을 느낄 수 있었고, 크게 벌린 입은 그것들과 합쳐져 환하게 웃는 표정을 완벽하게 완성해주어 피오나의 성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판과 특전판의 교체 파츠를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스에 사용하는 파츠는 총 3종류로 왼쪽에 2개가 일반판, 캐터펄트 형태로 만들어진 게 특전판으로 컨셉에 맞게 세분화를 한 건 좋았지만, 조인트가 없는 파츠는 그냥 베이스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따로 고정할 방법이 없어서 자석이나 조인트를 만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피오나 본체에 사용하는 추가 파츠는 교체형 얼굴 파츠와 찌찌를 노출하는 파츠가 있습니다. 이 두 파츠는 모두 특전 파츠로 버텍스에서 만드는 다른 제품들도 특전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사양인 것 같은데요. 찌찌를 노출하는 거야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아마도 저렇게 전시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되며, 진짜 중요한 건 이 교체형 얼굴 파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오나의 교체형 얼굴 파츠는 당황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 궤도 유닛을 작동시켰지만 작동이 안 되는, 혹은 궤도 유닛의 에너지가 고갈됐다거나 하는 뭐 그런 상황의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저는 이 얼굴을 메인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버텍스에서 발매한 신시리즈 오빗걸즈의 피오나 풀문을 살펴봤는데요. 버텍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모형, 거기다 주인공인 만큼 컨셉, 디자인, 조형, 채색, 마감 모든 부분에서 10점 만점에 20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한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약 50만원으로 너무 높아서 이걸 과연 한정 버전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계속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동봉된 얼굴을 보니 이건 리미티드 버전으로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앞으로 나올 차기작들도 리미티드 버전으로 구매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 이거 데톨프에 안 들어가겠는데? 몇이야? 와, 40cm가 넘네? 명예의 전당에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아, 이거 어디다 놓냐 이거?